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원서 당당하게 읽기 영서당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은요,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이라면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실 만한 그런 내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요, 초등학생들에게 어떻게 영어를 가르쳐줘야 하는지, 초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3가지 전략, 3가지 팁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초등학생이라 그러면 초등학생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어떤 그런 폭이 굉장히 넓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과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어떤 그런 취해야 하는 영어 공부에 대한 전략이 살짝 다른 것도 사실이에요. 특히나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은 한 5학년, 6학년쯤 되면은 이 중학교를 우리가 또, 그쵸? 특히나 중학교 내신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어떤 그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위한 어떤 그런 또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겠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자, 학부모님께서 직접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어쨌거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영어를 공부한다고 했을 때 이제 학부모 되는 입장에서 지켜주면 좋은 그런 팁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나눠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지만 뭐 1학년, 2학년, 3학년 조금 더 가면 한 4학년 정도까지도 어떤 이 내용에 다 적용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조금 더 어린 쪽으로 가서 한 7살 정도 되는, 뭐 6살 정도도 좋고요. 유치원 학생들에게도 어떤 그 적용이 되는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이번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들 배워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꼭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자,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학부모 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것은요, 어리면 어릴수록 영어를 공부시킬 때 지식보다는 경험을 쌓는데 집중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제가 이제 많이 주장하는 어떤 그런 것 중에 하나죠. 영어 실력이란 것은요, 결국 지식 곱하기 경험 제곱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 방정식은 결국은 뭐 제가 제 10년간의 노하우를 통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인 거다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건 뭐냐? 기본적으로 문법적인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주어가 뭐다, 동사가 뭐다, 아니면 뭐 가정법이 뭐다, 이런 걸 이제 얼마나 아느냐가 지식적인 부분이 되겠고, 영어를 공부함에 있어서요. 그리고 경험은 이제 얼마나 많이 읽고 듣고 쓰고 말해 왔냐는 거죠. 영어를 말 그대로 언어로서 얼마나 많이 접해봤느냐가 이제 경험인 건데, 자, 지식 부분에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면, 이 지식 부분은요, 0부터 100까지 어떤 이 지식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하자면 그게 당연한 게, 이 영어의 문법이라는 것은요, 끝이 있어요. 공부하다 보면 문법 다 배웠네 하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 부분은 이제 0부터 100까지 숫자가 정해져 있고, 그와 다르게 경험 쪽 부분은 그냥 숫자가 크면 클수록, 그러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왜? 이 경험 부분은 제곱이 된다는 거죠. 여기다가 제가 이제 제곱을 붙여놓은 이유는, 제가 지난 10년 동안 영어를 가르쳐 오다 보니까 그게 뭐 나이와 상관없이 결국은 영어를 많이 접한 사람이 영어를 잘 하더라라는, 그렇죠? 뭐 굉장히 당연한 건데, 사실 이걸 이제 우리가 영어를 가르치고 또 공부하다 보면은 간과할 때가 많거든요. 결국은 영어를 많이 읽고 많이 들은 사람이 영어를 잘 하더라는 어떤 그런 제 경험을 살려서, 이제 그래, 경험 부분에는 그럼 제곱을 붙여서 제가 한번 표시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게 바로 이 방정식이 되는 건데, 자, 어린이가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저는 이 방정식을 말하면서, 자,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많이 읽고 많이 들어야 됩니다라는 것을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성인들에게도요. 근데 당연히 아이들은 어떻게 써요? 아이들은 성인보다도 더 경험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저는 하고 있는 거고, 왜 그런 거냐면, 자, 아주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아이들은요, 이 지식적인 부분을 채워나간다고 했을 때, 특히나 어리면 어릴수록 이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좀 하나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질문을 드리면 굉장히 답이 좀 이렇게 나뉘어져가지고 저도 항상 이런 질문 드릴 때마다 상당히 재밌어 하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8살짜리 철수와 같은 철수예요. 근데 뭐 이제 우리가 뭐 시간 여행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 8살짜리 철수와 20살짜리 철수가 있습니다. 같은 철수예요. IQ 같아요. 말하자면은 이제 지적 능력이 같은 겁니다. 이 두 철수가 영어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알파벳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똑같이 한 달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누구의 영어 실력이 더 빨리 늘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자, 8살짜리 아이가 더 빨리 영어 실력이 늘까요? 20살짜리 친구가, 이 친구가 뭐 대학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친구의 영어 실력이 더 빨리 늘게 될까요? 이 질문을 드리면 정말 답이 반반 나뉩니다. 반은 8살짜리 철수가 영어 실력을 더 빨리 향상시킬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시고요. 이제 반은 20살짜리 아이의 영어 실력이 더 빨리 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자자, 요거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내용을 이해하시는 게 이 영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는데, 8살짜리 아이의 영어 실력이 더 빨리 향상될 거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왜 그런 선택을 하셨을 거냐면, 제가 추측을 하건대 어디선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거든요. 만 10살 이하의 아이들의 뇌를 보면은 그 영어의 학습을 담당하는 부분에 어떤 그런 뇌가 이렇게 열려 있고, 말하자면 그래서 영어를 더 쉽게 빠르게 배울 수 있다라는 뭔가 그런 내용을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맞습니다. 만 10살 이하의 아이들의 뇌에는요, 그 영어 학습을 담당하는 뇌의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게 이제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가능케 해주냐면은 외국어를 모국어처럼 배우는 것을 가능하게 해줘요. 무슨 뜻이냐면, 자, 그 아이들에게는요, 그 지식적인 부분, 다른 말로 문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을 막 이렇게 채워 넣어주지 않아도, 역시나 이것도 간단히 표현하자면 그 친구들은요, 문법을 따로 배우지 않아도, 문법 수업을 듣지 않아도 그냥 어떤 언어가 됐든 언어를 막 노출시켜주면요, 그러면 그 언어의 규칙을, 그게 문법이란 말이죠, 자연스럽게 그냥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언어를 뭔가 모국어처럼, 그쵸? 그래서 발음도 그냥 원어민처럼 이렇게 할 수 있게 될, 자자, 가능성이 높아요. 모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말을 배운 게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인 건데, 이게 만 10살이 되면 그때 가서 빡 닫히는 게 아니라요, 점점 닫혀요. 그래서 이제 어리면 어릴수록, 어릴 때 영어를 접하면 접할수록 영어를 조금 더 모국어처럼 배울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뭐냐, 그 뇌가 닫히게 되면, 정확히 말하면 그 뇌의 영역이 비활성화되게 되면 그럼 그냥 끝나는 겁니까? 그 능력이 사라지는 건가요? 하면 그게 아니라는 데 핵심이 있어요. 언어의 학습을 담당하는 그 뇌의 영역이 비활성화가 되면요, 다른 부분이 이제 활성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이해력, 논리력, 수리력, 추리력,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게 되고, 그래서 8살짜리 아이와 20살짜리 아이의 지적 능력을, 뭐가 됐던, 그냥 그게 언어가 아니어도 좋아요, 뭐가 됐든 무언가를 이해하는 능력 자체를 따져보면 당연히 20살짜리 학생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더 쉽게, 더 빠르게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다는 걸 또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같은 한 달 동안 영어 공부를 시키게 되면요, 자, 이 8살짜리의 아이의 발음은 더 좋을 수 있으나 그 한 달 동안 누가 더 많은 단어를 외웠냐? 그쵸?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났을 때 누가 더 어떤 고급스러운 문장 구조를 통해서 영작을 해낼 수 있을 거냐를 따져보면 20살짜리 학생이요, 훨씬 더 많은 단어를 외웠을 거고, 훨씬 더 고급스러운 문장을 통해서 영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죠. 그쵸? 같은 아이니까, 같은 철수니까, 같은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IQ는 같다는 거죠. 그 대신에 20살짜리 아이의 어떤 그런 이해 능력이, 수리력이, 추리력이, 이런 것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이 8살짜리 아이는요, 가정법이라는 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법이라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20살짜리 학생에게는요, 가정법 1시간 설명해주면 이해를 하고 그거 이렇게 맞춰가지고 문장 만들어내는 게 가능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8살짜리 아이가 아무리 그 뇌가 열려 있어서 영어를 모국어스럽게 받아들인다고 해도요, 그 8살짜리 아이가 할 수 있는 그 영어 구사 능력은요, 그냥 8살짜리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8살짜리 아이가 대학생과 같은 수준의 영어를 하기를 기대하는 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뭐냐면 자, 아예 과목을 바꿔서 수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8살짜리 아이에게 우리가 미분 적분하는 것을 예상하는 거, 기대하는 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8살짜리 아이에게 영어 실력이, 그쵸? 8살짜리 아이의 영어 실력이 대학생 수준만큼 되기를 기대하는 건 그건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은근히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때는요, 이 사실을 망각해요. 그리고 이걸 망각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자, 제가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제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저희 옆집 친구는 뭐 어디 학원 가가지고 모의고사 뭐 이렇게 봤더니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이라고 나오는데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라고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결과가 나옵니다. 3년이나 뒤처진 것 같아서 저 너무 걱정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자, 그런 제가 질문을 받을 때 2가지 여쭤보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 시험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라고 저는 여쭤봐요. 그렇잖아요. 그 시험이 무슨 시험이길래 그 시험이 마치 정말로 100% 정확해서 정말로 옆집에 사는 영희는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이고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라고 결정을 내리는 건지, 그 시험 결과는 얼마나 믿을 만한가요를 저는 먼저 여쭤보고 싶고요. 2번째는 뭐냐면요. 자, 좀 극단적인 예죠. 우리 아이와 옆집의 영희가 말하자면 뭐 그 시험의 결과에 따르자면 3년만큼의 수준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데, 자, 제가 이건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그 1년 동안 배우는 과정의 커리큘럼의 양을 보면요, 그거 자, 중학생들 수준 또는 고등학생들 수준에서 돌아봤을 때 한 달치밖에 안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요, 1년 동안 배우는 영어의 어떤 그런 공부의 양은요, 중학생 수준에서 보자면 뭐 넉넉히 봐도 2-3달이면 배울 수 있는 수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거 더 극단적으로 가볼게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1년 내내 배우는 그 모든 단어들과 모든 문법적인 지식, 그거 고등학생이 공부하면요, 몇 주면 따라잡을 내용입니다. 그 뜻은 뭐냐? 지금 당장 우리 아이가 1학년 수준이라고 하고 옆집의 영희가 4학년 수준이라고 했을 때, 참고로 사실 뭐 4학년 수준이랑 비교할 것도 아니죠. 우리 아이가 정말로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이면 2학년 수준까지만 성적 나와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자면 1년 뒤처진 건데, 그 지금 당장 뒤처진 1년, 아이가 원하기만 한다면, 그런 의지가 있다면은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어렵지 않게 따라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걸 이해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그 예가, 선생님 말이 쉽죠. 그게 정말로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왜냐면 자, 저는요 우리 영수당 팟캐스트 처음부터 계속 쭉 들어와 주신 분들이라면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유학을 갔습니다. 절대로 어릴 때 간 게 아니에요. 그 뇌에 언어 학습을 담당하는 그 부분이 다 비활성화 된 다음에 저는 영어를 공부하러 갔고요. 영어를 공부하러 간다고 했을 때 고등학교 이제 1학년 때 갔는데, 고등학교 1학년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 고등학교에서 보여주는 뭐 이렇게 토익 시험이 있었어요. 그때 토익 시험 점수 뭐 400점 초반대가 나왔습니다. 그때 토익 점수 400점 초반대와 2년 후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제가 IELTS라는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 IELTS라는 시험이 결국은 뭐냐면은 영국권에서 이제 고등학생들이 대학교 갈 때 봐야 되는 시험이에요. 그때 제가 받은 시험 점수가 뭐였냐면은 7.5점이 나왔습니다. 7.5점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이 아니고 그 IELTS라는 시험이 0.5점 단위로 9.0 만점에서 8.5, 8.0, 7.5 뭐 이렇게 내려와요. 근데 그 7.5가 얼마나 높은 점수냐면,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그 IELTS 7.5점이면요 케임브리지 대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에요. 대학교가 아니라 대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2년 만에 토익 점수 400점에서 케임브리지 대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영어 실력까지 이게 향상될 수 있었냐?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요, 영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인 거고, 그 의지와 더불어서
그 뉴질랜드라는 곳에서 영어에 대한 경험을 굉장히 폭발적으로 제가 쌓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초등학교 저학년인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공부한다고 했을 때 지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더 중요하게는 그 지식적인 부분은 머리가 큰 후 나중에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따라잡기 수월하다는 겁니다. 뭐 수월하다는 게 조금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우시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킬 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먼저 포커스를 둬야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얘가 문법을 얼마나 아냐,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냐가 아니라 결국 얼마나 많은 영어를 경험했느냐는 거죠. 왜냐면 이 경험은 지식적인 부분은 나중에 쉽게 따라잡을 수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공부한 그 3년짜리 커리큘럼 중학생이 진짜 마음 먹고 공부하면요. 방학, 여름방학에, 겨울방학에 방학 한 번을 통해서 그냥 다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정말로 영어를 좀 아시는 분들이요. 초등학생 1학년부터의 어떤 그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커리큘럼을 쭉 보면요. 이거 반복이에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중학교 때 안 배우냐면 그거 아니에요. 중학교 때 또 배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그럼 그걸 왜 못 이해하나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따질 수 있겠죠. 그 학습을 시키는 뭐 방법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하게는 아이가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게 다 그냥 이쪽으로 들어오고 저쪽으로 흘러내려가가지고 머릿속에 안 남아서 그냥 아무리 반복을 해줘도 이제 머릿속에 안 남고, 그건 영어뿐만이 아니라 다 그래요. 모든 과목이 다 그래요. 언제나 시험을 위해서만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머릿속에 안 남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결국 어린아이들이 영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지식적인 부분보다 우리가 경험적인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는, 지식적인 부분은 나중에 따라잡을 수 있지만 이 영어의 경험이란 것은 이거는 따라잡기가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집 영희는 뭐 지식적인 내용이 같더라도, 둘 다 주어가 뭔지 알고 동사가 뭔지 알고 뭐 지식적인 내용이 같아요. 근데 옆집 영희는 뭐 지금까지 200권의 원서를 읽었고 100편의 영화를 봤어요. 이 아이는 말하자면요, 나중에 지식적인 부분을 조금씩 채워갈 때 일으킬 수 있는 시너지의 양이 다른 겁니다. 이런 친구들은요, 지식적인 부분을 나중에 채워주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냐면, 이래서 이럴 때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문장이 저렇게 해석이 되는 거군요. 이런 이해가 뭔가 이렇게 퍼즐들이 쭉 나열돼 있다가 퍼즐들이 딱딱딱딱딱딱딱딱 맞아 들어가는 이런 연쇄작용을 일으키면서 지식적인 부분이 조금만 채워지면 영어 실력이 정말 쑥쑥 늘게 돼요.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근데 경험이 없어요. 이 아이는 뭐 말하자면 철수는 경험은 없는데 뭐 원서도 읽어본 적 없고, 영어 뭐 이렇게 뭐 영화도 뭐 볼 때마다 그냥 맨날 한글 자막 틀어놔서, 그건 그렇게 되면 사실 그거는 영어 경험이 아니거든요. 그냥 그건 영화 본 거고 한글 자막 읽은 거죠. 오히려 한글 경험이 늘어난 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인 건데, 해서 아이들에게 영어 경험을 어떻게 또 시켜주면 좋은지는 우리가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해보겠지만서도, 철수랑 영희는 경험이 많은데, 철수는 지식적인 부분은 같은데 영어적인 경험이 적어요. 그럼 이 친구들은요, 먼저 앞으로 지식적인 부분들을 채워나간다고 했을 때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걸 내가 왜 배워야 되는데요? 그리고 배워도 그래서 이게 뭐 어디다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다시 한번 영어로 돌아와서, 굉장히 영어에 경험이 많은 친구들은 이런 건 이렇게 쓰이는 거고 이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이해를 해요. 왜? 그렇게 쓰이는 문장들을 지금까지 많이 봐왔고, 그래서 이 문장이 이렇게 되는 거고 저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데서 재미를 느끼게 되면 이 아이는 그럼 내가 오늘 배운 문법을 가지고 문장 만들어 보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요, 이런 식의 반응을, 훨씬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해서 첫 번째 포인트만 얘기하느라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나갔는데, 그리고 이게 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다가 더 강조를 하는 거지만,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지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너 오늘 몇 개 외웠어 단어,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단어는요 나중에 가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얼마나 아이가 영어를 많이 경험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나중에 시너지를 우리가 노릴 수 있도록 여기에 초점을 맞춰주시는 게 중요하겠고, 그런 면에 있어서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세 번째 포인트가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아이들이 영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신경 쓰셔야 되는 건요, 사실은 뭐 경험이네 지식이네 이것보다도 더 신경 쓰셔야 되는 건요, 결국 아이가 영어를 싫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초등학생 때 영어 실력이 조금 뒤처지더라도요, 나중에 다 따라잡을 수 있어요. 저는 영어 공부를 초등학교 5학년 때 시작했거든요. 5학년 때 비동사가 뭐네, 일반 동사가 뭐네 막 이러면서 영어 공부를 5학년 때 시작했어요. 근데 저 영어 잘합니다. 영어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쵸? EBS에서 영어 방송하고 영어 EBS에서 가르치고 그 정도 수준 됩니다. 대학교에서 다 영어로 공부해서 나왔고요. 그쵸? 아까 점수도 나왔고 영어 잘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토익 점수 뭐 400점 초반밖에 안 됐습니다. 그거는 그 정식 토익도 아니고 모의 토익이에요. 난이도도 정식 토익보다 쉬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아이들이요. 영어를 좋아하면요. 저는 영어를 정말 하고 싶었었어요. 외국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영어를 해야 됐던 것도 있지만 저는 사실 그 당시만 해도 나는 외국에 이민 가서 살아야지 막 이 생각이 셌기 때문에 나중에 뉴욕 가서 살아야지 막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런던 가서 살아야지 막 이런 생각 했었기 때문에 영어를 정말 공부하고 싶었고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늦게 영어 공부를 시작했지만 다 따라잡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지금 당장 초등학생 때 영어 잘하게 하려고 영어를 마구 공부를 시키고 그래서 쉽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죠. 아이가 영어에 학을 떼면요. 그럼 나중에 가서 머리가 컸을 때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영어 실력의 역전의 찬스가 없어져요. 나중에 우리 아이 영어 실력 아이가 원하면 언제든지 초등학생 때 못했던 영어 공부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언제든지 메꿔서 할 수 있는데 영어를 싫어해버리면요. 영어에 그래서 손을 놔버리면요. 그럴 기회마저 없어집니다. 해서 자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쳐줄 때 지식적인 걸 너무 강조하지 말고 경험에다 집중을 하시되 경험이 그래서 더 중요하기 때문도 있지만 지식 쪽에다가 너무 포커스를 맞추면 아이가 영어를 싫어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거고 아이가 영어를 싫어하면 나중에 가서 그 영어 실력 역전할 찬스가 없어지게 되니 경험을 우선시 해주시고 그리고 아이가 영어를 재밌어하게 좋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럼에 있어서 한 가지 팁은요. 아이가 뭔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요. 제가 들었던 어떤 예들 중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예는 뭐냐면 자, 이 아이 사실 영어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레고를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레고. 그래서 이제 아이에게 레고 많이 사주고 해서 얘는 맨날 레고만 합니다. 근데 이제 레고 가지고 본인이 놀다 보니까 이제 뭐 더 이상 할 게 없네. 그럴 때 유튜브로 그 외국의 유튜버들 중에 레고를 가지고 막 이렇게 만드는 거 보여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 영상을 이제 어머니가 딱 보여주셨대요. 그랬더니 아이가 자 영어 당연히 안 들리죠. 당연히 안 들리는데 레고라는 내가 좋아하는 주제를 이제 가지고 이 사람이 영어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또 그 영상을 보더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만든 거 따라서 만들어보고 이제 레고라는 취미를 가지고 그걸 접해서 레고를 만들고 다음 영상 보고 자연스럽게 영어의 경험이 막 쌓이다 보니까 두 가지 현상. 첫 번째로는 아이가 영어를 공부하고 싶어 하게 되고요. 내가 영어를 공부해야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이해해서 내가 레고를 더 좋게 만들 거 아니에요. 재밌게 가지고 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어를 공부하고 싶어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 영어에 노출에 되는 양이 엄청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어 실력이 또 늘더라는 거죠. 이런 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영어 학습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경험을 집중시 해주시고 그리고 또 아이가 그 영어를 좋아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취미와 아이가 좋아하는 취미와 영어가 연결되어 있는 접점은 없을지 살펴봐 주시고 그런 측면에서 세 번째 포인트 뭐냐 역시나 이것도 다 연결되는 건데 뭐 레고를 가지고 유튜브를 보여주고 그런 것도 은근히 다 공부거든요. 또 근데 그것만 가지고 이제 이게 영어 공부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기에 많은 분들이 또 불안해 하실 거기 때문에 영서당이 됐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중에 있는 학원이 됐든 그런 영어 프로그램들도 이제 공부를 시키실 거잖아요. 그리고 좋아요. 포인트는 아이가 좋아하기만 하면 좋습니다. 아이가 나 학원 가기 싫어 그러면 웬만하면 이렇게 쉽게 제가 조언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웬만하면 저는 안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하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아이가 영어를 싫어하면요. 영어를 잘할 가능성은 0이 됩니다. 0%예요. 영어를 싫어하는데 영어를 잘하게 되는 케이스는요. 한 가지밖에 저는 안 떠올라요. 그 아이가 진짜 언어적으로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공부해도 효과가 너무 좋은 거죠. 왜? 그쪽 방면에서 천재여서. 그런 게 아니면 그냥 싫어하면 못하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런 면에서 학원이 됐든 뭐 온라인 프로그램이 됐든 아이가 좋아하는 걸 찾아주세요. 이 난이도가 맞을까? 지금 우리 아이에게 이 수준이 맞을까? 그리고 옆집 영희가 좋다는데 이거 가지고 효과를 봤다는데 왜 우리는 이거를 안 좋아하지? 자, 다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가 하고 싶어 한다고 하면요 시켜주시고요. 아무리 누가 좋다고 조언을 해도 아이가 관심 없어 하면요 그건 아마 그 아이에게 효과가 없을 겁니다. 왜? 자,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아이가 안 좋아해요. 그럼 집중하겠냐고요.
된다고요. 집중하지 않으면요, 배우는 학습 효과 기대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최악의 상황으로 안 좋아하는 거 자꾸 시켜가지고 아이가 영어 자체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100번, 저는 이거 100번, 1000번 강조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해서. 아이가 영어를 싫어하면요, 그 아이는 영어를 잘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자자자 정리할게요.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지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경험을 채워주는 데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은 그 아이에게 학습을 시켜주셔야 되고요. 많이 읽혀주고, 많은 책들 읽게 해주고, 많은 영화 보여주고, 뭐 노래 들려주고, 유튜브 보여주고, 그런 거 다 좋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 영화 보여주는데 한글 자막 띄워주는 걸, 그건 영어 경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 아이들은 한글에만 집중할 거기 때문에. 자, 어쨌거나 그 방법은 이제 나중에 또 우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 경험에 집중을 해주되, 왜? 지식적인 부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지식적인 부분에는 한계가 있음과 동시에 그 지식적인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언제든 메꿀 수 있기 때문에, 그 머리가 좀 컸을 때. 그리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아이들이 영어를 싫어하면 안 된다. 뭐가 됐든 아이들이 영어를 좋아해야지 나중에 메꿀려도 그 이제 지식적인 부분을 메꿀 수가 있는 거니까, 그 역전의 찬스가 있는 거니까 절대적으로 아이들이 영어를 좋아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여러분들의 가장 큰 어떤 임무다라는 것과 함께, 그런 맥락에서 아이들에게 뭔가를 이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공부하게 했을 때 그 프로그램을 할지 말지는 아이가 정하게 해주세요. 제가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제가 보니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옆집 엄마가 추천해서 이게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제 아이에게 시킵니다. 아이가 안 좋아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이 세상 1등 교육 프로그램이라도 아이가 안 좋아하면 소용없고요. 정말 극단적으로 말해볼게요. 정말 쓰레기 같은, 정말 근데 그렇다고 쓰레기 같은 건 아니고, 아무도 추천을 안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어도 아이가 좋아하면요, 그럼 거기서 그 아이는 뭔가를 얻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그렇다고 정말로 그냥 아무거나 막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이나 아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것을 좋아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잘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그런 팁들에 대해서, 전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저도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면서 뭐 공감을 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또 이것저것 궁금한 게 생기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자, 공감하셨으면 공감했다고, 질문이 생기셨으면 저는 이런 게 궁금해요라고 다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다 답변 드릴 거고, 그 중에서 또 재미있는 내용, 흥미로운 내용 가지고 또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뭐 영어 가르치는 게 직업인 사람이니까, 그리고 10년 동안 가르쳐 오면서 영서당이라는 제 사이트도 저는 가지고 있고요. 해커스에서도 영어 가르쳤고요. EBS에서도 지금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요. 제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그 노하우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드린 거지만, 제 이야기가 100% 진리다, 100% 맞는다라고 또 주장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라고 생각이 드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고, 그런 분들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저는 그런 피드백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이런 주제에 대해서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어떻게 이 주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꼭 댓글 남겨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에피소드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꾸준히 소통하는 어떤 그런 방송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죠. See you soon!